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연으로 찾아뵙는 오붓타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실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정점을 지나면 내려갈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1971년생 김정우 씨도 그랬습니다. 대기업 기술직으로 평생을 일군 그는 나이 50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남은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모은 돈 6억 원 그리고 퇴직금 3억.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조심스럽게 모은 9억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고 싶었고 이제는 내 집 하나 장만해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서울에서 전세살이로 버텨왔습니다. 자녀 교육, 통학 여건, 직장 거리까지. 다른 욕심은 없었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지금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젠 좀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인생 첫 내 집 마련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하필 2021년. 부동산이 불처럼 타올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서울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을 펼칠 때였습니다. 회사 후배는 강서에 아파트를 사서 2억을 벌었고 팀장은 1년 새 집값이 5억이 올랐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시절.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 심장을 때렸고 김 씨도 어느새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 이름만 들어도 서울 아파트의 대표격. 그 중에서도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송파에서도 랜드마크 단지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49평 중대형 평형.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노후는 탄탄하겠지. 그의 눈엔 24억짜리 이 집이 1, 2년 안에 30억까지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2억이었던 그 집이 어느새 24억이 된 겁니다.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지만 그 고민을 덜어줄 제안이 곧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매도인이 다시 세입자로 들어오겠다는 말이었죠. 게다가 전세금은 무려 14억 원. 시세보다 무려 3억을 높여 들어와 준 겁니다. 14억 전세면 나는 딱 9억만 있으면 되네. 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2021년 5월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총 23억 원. 전세 1년 계약 보증금은 14억. 김 씨는 그 돈으로 매매잔금을 마쳤고 정작 본인은 인근 빌라로 들어가 월세를 살게 됩니다.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집값은 더 오를 거라 믿었고 세입자는 믿을 수 있는 전 주인이었기에 걱정도 없었습니다. 1년 후엔 전세를 연장하거나 새 세입자를 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전세 만기.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1년만 더 살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새 세입자가 안 잡혀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 이사 나가요. 계약 끝났잖아요. 그 말이 끝나고 세입자는 짐을 싸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전세 보증금 돌려주실 수 없으면 저 경매 넣을 겁니다. 김 씨는 아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빌라 월세를 살며 생활비까지 아끼고 있었고 새 전세 세입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전세 만기 딱 그날. 세입자는 말 그대로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서 23억짜리 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찰 한 차례 유찰 뒤 결국 19억 5천만 원의 낙찰. 차액 3억 5천은 고스란히 김 씨의 손실이었습니다.
거래비용, 취득세, 이자, 경매비용까지 더하면 그 피해는 4억에 육박했죠. 단 1년 만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세입자였던 이전 집주인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전 집주인은 그 집을 13억에 사서 김 씨에겐 23억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10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고 그 집에서 딱 1년을 살고는 바로 경매를 넣었습니다. 단지 계약이 끝났을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매정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재정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생활비는 끝도 없이 나갔습니다. 급기야 그는 경비직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다시 돌아간 곳은 바로 올림픽 패밀리타운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의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한때 23억을 주고 샀던 집의 벽 너머에서 경비실 안 작은 전기난로 앞에서 김 씨는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그냥 조용히 9억짜리 집 하나 살걸. 그의 한숨은 지나간 타이밍을 향해 흩어져 갑니다. 부동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김정우 씨는 더 이상 자산가도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평범한 퇴직자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안정된 노후를 바라보며 비슷한 결정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숫자 뒤엔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